안녕하십니까. 도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누가 누구의 멘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러면 멘토가 뭔가? 그러면 멘토가 하는 역할을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과연 멘토링은 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분명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멘토링과 코칭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멘토링이라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멘티에게, 멘토링을 받는 멘티에게 지도적으로 도움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다. 근데 이 멘토링은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고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며 인격적인 리더로 만드는 1대1 인재 개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고가 중요해요. 자, 사람만큼 난해한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신도 사람만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요. 인간만큼 변덕스러운 또 그런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멘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과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많은 지식을 연구해서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인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주는데,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고 해서 인간의 특성, 특히 인간의 성격 유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진단 도구가 있는데 뭔지 들어봤어요? MBTI, 애니어그램. 자, 부부가 막 싸워요. 애들 싸워. 근데 자식이 볼 때나 제3자가 볼 때 싸울 일이 아니야. 근데도 싸워.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가족 부부들이 MBTI나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딱 해보면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유형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성격이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구나.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자체를 경험하고 많이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멘토링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누가 누구의 멘토다 하는데, 멘토가 멘토답지 않은 멘토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멘토와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멘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의 이타리카의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 테라마쿠스를 멘토라는 친구한테 의탁을 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자식을 잘 키워달라. 근데 여러분,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라는 말 많이 듣죠? 이 전쟁이 무려 20여 년 걸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와 봤더니 자기 아들 테라마쿠스가 의젓한 왕의 제목으로 잘 성장했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멘토가 한 일은 친구 역할, 상담자 역할, 아버지 역할에서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이게 멘토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래 멘토라는 말은 왕의 친구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유명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라는 개념 분명히 알았죠? 멘토링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왕의 제목으로 컸더라. 그래서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이 이끌어주는 지도자인데, 이 지혜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알더라도 그걸 잘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시골의 할머니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잘 응용해서 좋은 생각을 해내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따라가시겠습니다.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다.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다. 이제 멘토의 개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럼 멘토가 하는 역할이 크게 5가지예요. 첫째,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코치하고, 보증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의 멘토가 된다, 멘티가 된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빨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일일이 내보기 어려우면 북한을 찍어놓으란 말이에요. 자, 교육이라는 말은 원래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라는 말은 밖으로, 케이션은 끌어낸다. 뭐를?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잠재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발휘하게끔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정확한 그 정의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뭘 위해서? 변화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계획적인 행동이 교육입니다. 끄집어내주는 과정을 맡은 게 티칭. 그러니까 멘티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를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 받는 사람은 카운셀리라고 하고, 카운셀리를 우리말로 내담자라고 해요. 상담자가 더 말을 많이 하겠어요? 내담자가 더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내담자가 고민이 있어서 상담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 사람의 고민의 발단이 보고, 현재 상황이 보고, 해결책이 뭔가를 그 사람에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만큼 자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일례로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냥 비극적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근데 상담자가 한 일은, 아,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정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국악에서 취임새라는 말 들어봤죠? 얼씨구! 좋다! 한마디씩 가끔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왜? 고민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발단과 진행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해결책도 알고 있어요. 그걸 해결책을 전문가한테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즉 상담자는 할 일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소상히 아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얘기하게끔 또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공감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3시간 동안 실컷 얘기하고, 아, 이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죽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멘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잘 들어가지고 해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코치 역할이에요. 이 감독은 선글라스 끼고 딱 팔짱 끼고 잘 관찰을 해요. 근데 코치는 뭐냐? 선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뛰면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코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멘토와 멘티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수평적인 관계가 될 때 멘티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속을 다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면 안 되겠죠? 그런 코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후원 역할을 해줘요. 자, 취직할 때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미국에 친지가 없어요. 근데 교수들은 많거든. 그러면 담당했던 교수가 자기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써줘요. 내가 뭐 노재호 학생이 너무 성실하고 진국이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대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내 슬라를 떠나니까 내 대신 당신이 좀 돌봐주십시오. 이게 보정하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주 역량 있는 교수가 자기를 보증해 주고 추천해 주니까 힘이 생기고, 또 그런 친구의 부탁을 받고 뉴욕에 있는 친구도 소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역할, 컨프런팅. 자, 살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가지고 양쪽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컨프런팅, 조정입니다. 자, 여러분 조정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버락 오바마. 물론 다른 의원도 있겠지만 버락 오바마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양쪽의 첨예하게 대립은 격렬하게 논쟁을 벌리는 그런 상태에서 양쪽 얘기를 잘 듣다가 양쪽이 어그리할 수 있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안을 쫙 내요. 그럼 양쪽이 오케이 온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양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하버드 리뷰라는 잡지의 편집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 조정력이 뛰어난 그 사람이. 자, 그래서 멘티가 다른 친구나 어떤 일하고 이렇게 대립돼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고 누구의 멘토 역할을 한다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멘토 훈련은 5단계. 첫째는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과에서 모델, 원칙 중심리더에 대해서 모델이 본보기 나올 때는 말이에요. 능력과 인격이 균등하게 갖춰진 상태로 아래 사람들에게 모범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가 자기는 엉망으로 하면서 너 이렇게 잘해 말로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잘 알죠? 그 다음에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가 겨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으려고 그러면 자꾸 넘어져. 근데 애정과 관심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넘어져도 칭찬하고 박수 쳐줘요. 아, 잘한다. 그 시도 자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정과 관심이 없이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병신 못 일어나? 다시!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말 표현은 다 못할지 모르지만 속은 반응은 다 알아들어. 그게 꾸지람인지 칭찬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할 때 용기를 북돋우는 것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칭찬입니다. 이게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한다. 자, 지난번에 그런 말이 나왔죠. 그 원칙중심 리더, 거기에서 원칙중심 리더십에서 동기부여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설득해. 너는 나를 태우고 앞으로 24시간 빼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네 몸에 땀이 다 나가지고 너는 네 몸에 수분이 다 고갈돼서 가면 죽어. 여기서 물을 충분히 먹고 가야 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떤 미련한 말이 안 먹겠어요? 그죠? 말 스스로가 먹을 마음이 우러나겠고 멘티 스스로가 할 마음이 우러나게끔 해주는 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다음에 멘티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다. 이 교재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다는 데가 나오는데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부여하게 멘티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해주는 것, 찾아주는 것. 내가 어느 대학에서 대학생과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할 때 숙제를 냈어요. 각자의 장점을 100가지 써와라. 다들 하품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써왔어요. 장점 하나를 이쪽 면에서 보고 저쪽 면에서 보고 역가락 늘리듯이 틀려가지고 한 개의 장점을 5가지 방향으로 표현한다든지 중요한 숙제를 다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딱 볼 때는 아, 얘는 이런 게 장점이 있다. 이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엄마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이것저것 다 시켜봤는데 가는 데마다 시큰둥해. 그런데 얼음판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내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떠날 줄을 모르고 아, 내가 얼음판에 대한 관심과 능력, 취미가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줌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피겨 여왕이 됐어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피겨 여왕이라는 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한테 우리나라의 피겨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외국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겨 분야는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저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여왕이 되니까 저는 아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세계적인 맹인 가수 이름 생각나는 사람 얼른 대봐요.
오, 예, 역시 다르군요. 대전대 학생들. 예, 스티비 원더가 초등학교 때 교실에 쥐가 나타났어요. 야, 쥐는 동서고금을 하는 사람이 징그럽게 여기죠. 쥐를 이쁘다고 잡아가지고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쥐가 나타나니까 어린 학생들이 난리가 나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쥐가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야, 스티비 너야말로 청각 능력이 탁월하다. 네가 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다 찾아볼 거 아니야. 쥐 숨소리를 듣고 쥐 있는 데를 가르쳐줬어요. 그 쥐를 잡았어요. 자, 그 후에 스티비 원더는 자기가 청각 능력이 탁월하다는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관심 분야 노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가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그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멘티에 뭐가 장점인가? 재능은 다 있어요. 재능, 탤런트, 카리스마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남들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 10%, 보는 거 50%, 말하는 거 70%,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참여는 90%. 이게 교육시킨 시에 그 기억 효과거든요. 이게. 자,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건 10%, 눈으로 보는 건 50%를 기억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답은 틀리다고 해야 돼요. 왜? 100문이 불의 1견이다 그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보다. 그러면 1대 100이죠. 근데 1대 5란 말이에요. 틀려야 맞아요. 틀린 걸로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결국에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왜 보는 것이 50%를 기억하느냐?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관상학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예요. 관상 눈이 작지만 전체 왜? 눈을 보면 총명하다 일어나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속에는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눈에 나와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상대의 눈을 제대로 안 봐요. 눈을 제대로 보여주면 상대가 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 눈이 중요해요. 그리고 눈은 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즉 참모장이 뇌의 참모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기억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발문이 불이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7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할까? 여러분 말할 때는 성대가 울리죠. 성대가 울린다는 것은 성대 세포가 진동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성대 세포가 진동하면 성대만 진동하겠어요? 우리 세포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세포 전체가 진동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진이 크게 났을 때 그 지진 진동을 느끼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크게 났을 때 아주 멀리서도 그게 감지될 정도로 내 성대가 움직일 때 진동할 때 내 몸 전체 세포들이 그걸 감지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면 기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암기할 때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암기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 그 세포의 진동이 커서 더 많은 세포가 참여하게 되는 암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한 것은 90%를 기억한다. 근데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는 말이죠. 더 아니면 그 얘기를 빨리 해야지 눈치가 좀. 네? 더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는 주시하는 앞에서 직접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러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교육 성과가 높아서 나도 발전하지만 동료들이 발전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수 안 하겠다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죠. 시행착오를 해본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걸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행동화한 다음에는 기억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을 강의할 때마다 신바람 나요. 우리 교육의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 있다. 어? 그래서 나는 신바람 나서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멘토링 방법은 멘티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다. 우리가 사과에서 셀프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달걀이 스스로 깨어지면 병아리가 돼가지고 어미닭이 돼서 달걀을 또 나서 병아리가 되겠죠? 확대 재생산 스스로. 근데 외부의 충격에서 꽝 깨졌다. 그러면 어때요? 한입거리 프라이로 끝나는 거죠. 스스로 할 거냐? 타의에 의해서 남의 강요에 의해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멘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 이용권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게. 그 다음에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 아까 스티비 원더의 숨겨진 재능 찾아라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멘토와 멘티는 평등한 관계다. 수직 관계 같으면 멘티가 뭐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처럼 수평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수평 관계. 그래서 친한 상태에서 자기의 문제점, 상황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리더라. 그리고 결정적일 때 도우라. 자, 물이 몇 도에 걸쳐? 100도에 걸쳐? 결정적일 때가 몇 도요? 결정적일 때는 99도요. 그 조금만 가야 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게 결정적일 때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게 접은 적이 없죠? 저는 학창시절에 지게를 접었어요. 지게에 쌀가마니 한가마니도 접고 산에 나무 하러 가서 또 지게 지고 나무에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무거울 때는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어날 뚱말뚱할 때가 결정적일 때겠죠. 근데 누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일어나요. 일어나면 걸어는 가요. 그게 결정적일 때예요. 자, 제가 슬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셨을 때 처음에 하는 건 한 사람씩 두 사람 나와가지고 굿뉴스, 우리 모두가 들어서 즐거운 그런 소식이 있으면 한 이제 1분 30초 정도 얘기하라고 그러죠. 굿뉴스. 굿뉴스. 근데 그 재작년에 여기에 119 구조대원이 한 사람 왔는데 아주 안 좋은 뉴스 얘기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26살 먹은 외동아들이 자살원대를 119 신고받고 갔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느냐? 6군데 취직 원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 열등감에 느껴서 신음하다가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전도 유망한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이 죽었느냐? 엄마 탓입니다. 자, 아들 하나뿐이었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 수강신청까지 수강신청까지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손도 안 대고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취직은 대신해 줄 수 없죠. 그 엄마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맞아요. 공감에 가야 한 거예요. 공감에 가는 사람 박수. 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스스로에게 사자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언덕에 일부러 떨군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그때가 그리고 정 안 될 때 조금만 도움은 본인이 가능할 때 이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멘토와 멘티를 찾아라. 자, 세계 챔피언 같으면 그 분야에서 그 종목에서 세계 최고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감독과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있잖아요. 세계 챔피언한테도 박세리 선수 코치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는 나보다 한 수 위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이거.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로 삼고 코치로 삼으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멘토링을 잘 받아야 남을 또 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뛰는 놈에 뭐가 있다고?
나는 놈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르는 놈에 인터넷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속도 개념 아니에요. 뛰는 놈, 나르는 놈, 그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저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죠? 나보다 성공을 더 빨리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4,600명 카톡 친구들한테 그 말을 써서 보냈어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인터넷이 있다. 왜? 내가 이게 강의를 하다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더 빠른 게 뭐냐 딱 인터넷이 떠오르더라고. 명언하뇨.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답장을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 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위에 신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나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을 멘토로 삼으라.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공부 쪽일 때 정신교육 교관실에 이제 있었는데 사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기본검사 원래 끝날 무렵에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했어요. 정신교육은 외래 강사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무원 교육원에 내가 생활운동 특강하는 전 한남대 총장 모시러 찝차 타고 늘 모시러 다니고 그 다음에 대전역에 찝차 타고 세종연구소 수장했던 송대성 박사 그때는 대위했어요. 이분들을 모시러 내가 맨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공부하라. 만날 때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내 멘토예요. 근데 이제 한남대 한수님 총장께서는 한남대 총장 할 때 내가 13년 전에 이걸 오픈했거든. 그때 와서 축사해주고 화분도 보내주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국문대학 평가실장 할 때 세종연구소에 자료 수집을 갔더니 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2시간 동안 해주고 점심을 사주는데 1시간 동안 그 바쁜 분이 나한테 3시간을 할애해 주더라. 그분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하게끔 자극을 주고 나를 이끌어준 멘토다. 맞죠?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혼자 하는 게 드물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뭐라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 내 주변 사람은 신이 나를 도울 때 대리인으로서는 신의 직무대행자다. 그런 얘기 했죠? 옆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멘토링 방법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재능을 찾아주고 평등한 파트너고 결정적일 때 도와주고 자신만의 멘토와 멘티를 하거라. 그런데 멘토가 가져야 할 자세 첫째, 정직해. 정직해 상대가 믿죠. 요즘 인터넷, 청문회도 보고 다 그러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이 봐도 느끼죠? 네? 그걸 오늘 내가 그 누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변호사가 다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네?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변호사가 다 조정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재판에서 지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하여튼 정직하지 않을 때 신뢰감이 오는 거 아니에요. 멘티가 멘토를 안 믿으면 멘토링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요. 몸 바치는 거예요. 몸쓰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행동을 옮겨서 상대를 도와주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델링, 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인격과 능력을 균형되게 갖춘다. 이 헌신에 대해서는 내가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면 내가 3월 4일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37일간 입원했다가 4월 9일날 내가 퇴원했어요. 그때만 목발 짚고 다니는데 퇴원하기 일주일 전에 저녁 시간에 여기를 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냐? 2분기 개강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 처음 오는 분들한테 내가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휠체어 타고 왔어요. 열파. 그리고 개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이 강의를 서서 못해요. 왜? 무릎을 다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했어요. 그러다 지난 기수 10과 때부터 이렇게 서서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오른발은 괜찮으니까 계속 운전해서 보령반을 차질 없이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도 5개 반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그럴 때 우리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이 저보고 느낄 때는 뭐예요?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좀 쉬지 그래요. 자, 우리들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수강생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장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줄 때 수강생들의 신뢰도는 높아지죠. 그 자세가 뭐예요? 헌신적인 자세. 내가 전화나 하고 뒤에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내가 여기 첫달로 내그 승계구를 5가닥을 묶은 걸 살쪽에 받고 올여름에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 뙤약 밑에서 2km를 걷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나는 걸을 때 항상 찜질방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차질 없이 했던 그 자세, 그런 자세로 한다면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 멘토링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원래는 멘토라는 사람은 이따이가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 개인 고유명사다. 근데 아들 테라마쿠스를 키우는 과정에서 20년 만에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키우는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멘토는 지식과 경험이 지혜와 신뢰로 어느 한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지는 인격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 그 멘토링의 5가지, 멘토의 5가지 역할, 교육해주고, 상담해주고, 코치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이나 보딩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컨프론팅, 조정을 해준다. 그리고 멘토의 단계는 모델이 해준다, 지도해준다, 지켜봐준다, 동기부여해준다, 그 다음에 능력을 타진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50%, 말은 70%,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하는 것은 90%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한다고? 큰 소리로 시작. 더하님 리더십. 그래서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거듭보면서 내 몸에 배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적인 멘토링 방법은 스스로 하게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도와준다. 그 다음에 멘토와 멘티를 각자가 삼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질문 있습니까? 워낙 강의를 잘해서 질문은 게 없어요. 아주 멘토링의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배운 것을 가족이나 제3자한테 가서 얼른 가르쳐 주세요. 멘토링이 이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전달해 줄 때 더 확실히 내 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럼 반드시 메모해 가지고 내가 배운 건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은 문자로 좀 보내주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 것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멘토링 강의는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